한 팀의 주장은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의 구심점이 되고 팀 승리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 선수는 3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팀은 2연승을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이후 토트넘은 예상을 뒤엎고 시즌 초반 선두권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은 개막전 무승부에 이어 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꺾었고 지난 26일 AFC 본머스와 3라운드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 공격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의 공격 본능을 감추고 팀 승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이후 3경기를 치른 지금까지도 기대 이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퍼스와치는 28일 SNS를 통해 8년 전 오늘은 손흥민이 바이엘 레버쿠전에서 토트넘 호스퍼로 합류한 날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상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고 뛰어난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토트넘의 주장까지 됐다. 고마워요 손이라며 오랜 시간 팀에 헌신해준 손흥민 선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2015년 8월 28일은 23살이던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뛰던 독일을 떠나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으면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한 순간이죠.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 팀의 주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아직도 손흥민 선수를 언급할 때마다 이름 앞에 수식어로 새 주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그만큼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주장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매우 긍정적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토트넘을 놀라게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옳았음을 증명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건 놀라운 것이었지만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알라스 베어골드 특파원은 한국인 스타 손흥민이 그가 맡은 새 역할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증명했고 여러 명을 감탄시켰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으로서 새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은 사실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 역할을 얼마나 편안하게 수행했는지는 몇몇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분데스리가로 이적하고 위고 율리스가 떠날 예정인 상황에 한국인 손흥민이 주장이 된 것은 당연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이고 한국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경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토트넘의 선발 선수 중에서 가장 오래 활약하는 선수 중 하나이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스타입니다. 하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끌기 위해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했을 때 여전히 클럽 내에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클럽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선수이지만 그를 리더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31세로 토트넘의 연장자 그룹에 속해 있지만 요리스, 케인, 다이어, 호이비에르 등의 리더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팀 소통 역할을 주로 요리스가 했고 그가 떠난 후에는 주장단이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젊은 선수 중에서 스킵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 주장의 손흥민을 발표했을 때 클럽 내부에는 잠시 정적이었습니다. 이어 부주장의 제임스 매디슨과 아르헨티나의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발표되고 클럽 내에서 놀라는 반응으로 술렁였습니다. 토트넘의 이전 리더들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새로운 토트넘 감독이 깔끔하게 빗자루로 채워버린 겁니다. 손흥민 이름이 호명됐을 때 동료 선수들은 물론 손흥민마저도 굳어 있었지만 곧 선수들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캡틴 그룹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에 언지를 주지 않았고 손흥민은 갑자기 동료들과 구단 카메라맨 앞에서 짧은 스피치를 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악수하고 포옹한 이후에 한마디에도 될지 정중하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시즌이 있으며 훈련하고 단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즉흥적인 연설을 하면서 한 문장을 마칠 때마다 손뼉을 쳐서 박자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으로 미소가 가득했고 자부심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더십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팀 내 가장 어린 선수들에게서도 리더십은 나올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모두가 호응하는 겁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경기를 한다면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탈의실은 선수의 공간이지 코칭 스태프가 침범해서는 안 될 공간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이 성공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이유입니다.
케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프로 정신으로 훈련해서 모범을 보이고 경기에서 팀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가 인정하듯이 지난 시즌에는 그의 위협적인 플레이가 막히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토트넘 전체에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케인이 없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를 클럽의 리더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소니가 감독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보고 감동합니다. 토트넘의 스태프는 손흥민이 주어진 책임을 빠르게 맡아 이전에는 팀의 인기 선수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랜트퍼드와의 오프닝 경기 때 원정 응원을 와준 팬들에게 킥오프 전에 다 함께 가서 인사하자고 제안한 것은 손흥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팬들은 선수들과 함께라는 사실에 고마워했고 선수들은 끝까지 응원해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손흥민의 멋진 아이디어로 긍정적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소니는 경기장 안팎에서 좋은 리더의 제목입니다. 우리 새 주장감으로 이상적인 선수죠. 그가 월드 클래스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그는 선수 전원에게서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토트넘 내에서 그룹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인기 선수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과 한국 국대 주장으로서 성취 덕분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득점은 못했지만 주위의 선수들을 독려하고 데스티니 우도지와의 파트너십을 이루는 기량은 그의 경험을 잘 보여줬습니다. 경기 전 팀워들은 다시 중앙에 서 있었고 손흥민과 메디슨 모두 토트넘 선수를 하나씩 포옹하며 격려했습니다. 종료 휘슬이 불자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 모두에게 포옹하고 몇 마디씩 나눴습니다. 그는 리틀손이라고 불리는 파페사르의 득점에 특히 크게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인기 있는 선수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진짜 리더가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라는 것도 리더십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기사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요리스가 주장일 때는 GK라서 선수들과 소통이 부족했어. 소니는 미소와 친근감으로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지. 보통 리더는 터프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놀랐겠지만 엔지 감독의 선택이 옳았어. 소니가 터프하지 않다니 미친 거야? 작년 아스널과의 경기를 봐. 그때 그가 얼마나 거칠었는데. 그리고 소니 아버지와 훈련하는 영상을 찾아봐. 그건 가혹과 학대의 중심에 있어. 그는 약한 선수가 절대 아니야. 소니가 약하다고? 경기장에 안 가봤구나. 그는 상대 선수가 거칠게 하면 즉시 대응해서 응징해버려. 케인은 그냥 골 기계로서는 완벽했지만 너무 인간미와 소통이 부족했지. 소니는 그 점에서 완벽해. 미디어는 늘 소니를 부드럽게 묘사해왔어.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고 짐승같이 뛰는지 몰랐던 거지라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